안녕하세요. 감 좋은 언니 유달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영상에서 노처녀인 친구들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고민인 동생들에게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선 너가 좋은 여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촬영을 했던 그 영상에 이제 남자분들이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은 국제결혼이 답이다. 이렇게 댓글이 써 있었어요. 보다 보니까 요새 남자분들이 한국 여자가 싫어서 국제결혼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국제결혼입니다. 근데 그 국제결혼이 답이다 라고 말하는 그 댓글 안에서 느껴졌어요. 결혼을 하기 싫다? 결혼을 하고 싶다. 자, 국제결혼에서 이 국제라는 글자를 떼고 두 글자 결혼. 결국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 조건, 믿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만나는 거죠. 이거는 반박 불가죠. 자, 커플마다 다양한 형태를 띠겠지만 이게 기본 바탕입니다. 특히 요새는 한류 열풍이다, SNS다 라고 해서 소통도 좀 자유로워지고 범위가 엄청 넓어졌어요. 이렇게 소통이 원활하다 보니까 국제 결혼이 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혼도 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마찬가지인 거죠.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결합이 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얘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특정 나라, 외국 사람이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거다. 이 말인 거예요. 이 국제 커플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그 사람의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자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 맹목적으로 국결 이렇게 외쳐서 국결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그런 결혼을 한 거죠. 한국 여자들은 별로니까 난 국제 결혼을 할 거다. 난 외국 사람들한테 먹히지 않을까? 이런 아니라고 좀 좁은 생각으로 도피성, 국제 결혼이 답이다 라고 외치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이제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 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제 해외여행 유튜버들 중에서 마인드 CPR 그리고 캐럿맨, 박진우 이러신 분들이 해외에서 여자분들을 참 많이 만나고 다니시잖아요. 제가 어제도 이 마인드 CPR 이분의 영상을 보면서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이 영상이야말로 이 남자분들의 판타지를 막 실현해주면서 희망을 갖게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같이 나오시는 여성분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보다가 저 여자애가 진짜 밝고 그런 여행지를 다니는데도 불만불평 하나 없이 참 잘 따라와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예쁘고 몸매 좋고 그런데 성격까지 너무 좋은 거지. 이런 유튜버들의 영향도 참 크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인드 CPR님 같은 분이 아니잖아요. 희망을 갖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은 한 년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댓글을 열심히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여러분들이 국결이 힘들 수밖에 없는지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새는 이제 국제 결혼을 업체를 통해서 하거나 SNS 이런 어플들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져서 연애 결혼을 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추려볼 수가 있는데 국결이 생각만큼 어려운 이유 첫 번째, 돈이 많이 듭니다. 자, 이런 결혼정보 업체를 쓸 경우에 국내에서 결정사를 가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요. 저는 국내 결혼정보 업체 회사에서도 적지 않은 돈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 결혼은 최소 3천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로 듭니다. 베트남 기준으로 해서 성혼금, 착수금, 유지금 이런 것들이 3천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로 든다는 거예요. 남녀가 맺어졌을 때 그 친구가 한국으로 들어오기로 결정이 됐다. 그러고 나면 그 친구는 이제 언어를 배워야 돼요. 언어를 배우는 동안 또 그 여자가 일을 못 하잖아요. 생계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비용을 남자가 베트남으로 송금을 해줘야 됩니다. 이미 목돈을 냈는데도 또 어느 정도의 목돈을 계속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죠. 업체가 아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그러니까 만나러 가려면 비행기 값이 계속 들겠죠. 근데 장거리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더라도 목돈이 정말 만만치 않게 깨져요. 비행기 값, 숙소 값, 데이트 값 계속해서 반복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거. 내가 유럽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비용이 증가를 하겠죠. 결혼이 성사가 되기까지 꾸준한 목돈이 들다가 결혼이 얘기가 나왔어. 이제 결혼을 할 거야. 또 이 과정 동안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두
두 번째, 언어의 문제. 자, 일단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언어가 통하는 한국 사람들끼리도 진짜 대화가 안 되네.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언어가 다른 두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소통을 하려면 얼마나 곱절에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일단 언어가 돼야 소통이 되고, 소통이 돼야 대화가 되고, 그래야 이런 일상적인 갈등을 얘기하면서 완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대화의 장벽에서 막혀버리면 서로가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러다가 화를 내게 되고 회피를 해버리는 것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순간이 어쩔 수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럴 때 내가 영어 한마디 못하고 상대방의 언어 한마디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갈등을 크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변에서 봐도 심지어 둘 다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커플인데도 깊은 대화가 쉽지 않다. 디테일한 감정들을 서로 캐치할 만큼의 언어 구사가 힘드니까 갈등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국결을 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언어를 배우시는 거 열심히 노력하셔도 될까 말까입니다. 말이라는 게 내가 30년, 35년을 한국말만 하다가 이제 와서 다른 나라 언어를 쉽게 구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국결을 외치시는 분들 중에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국결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특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한국말을 알아서 배워오겠지. 이런 기대는 내려놓으세요. 현지에서 만나서 연애를 하면서 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당연히 소통이 되니까 결혼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업체를 통하거나 내가 어플로 만나서 쫌쫌따리로 이렇게 소통을 하다가 만남을 하고 결혼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이 언어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한류의 좋지 않은 영향.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아져서 어딜 가나 대한민국, 코리아 하면 다 알아듣고 좋아합니다. 그로 인해서 국제 결혼 시장도 많이 열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게요. 왜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게 됐을까요? 특히 외국 여자들이 왜 한국 남자를 좋아하게 됐을까? BTS, 겨울연가의 배용준, 그리고 선제업고 티어의 변우석, 이런 스타들을 보면 이유가 있죠. 스타들을 보면서 로망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은 다 저렇게 멋있고 매너가 좋고 자상하구나. 그러면서 인식이 좋아지고, 근데 그 TV 속에 나오는 방탄, 변우석, 이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여러분들이 그 여성분들한테 그렇게 계속 해주실 수가 있나요? 방탄소년 같은 외모, 변우석 같은 자상함, 스윗함, 그건 사실 드라마일 뿐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장착이 돼 있냐는 거예요. 물론 그럴 필요 없죠. 만약에 그런 분이시라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많은 여자분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더 열린 건 맞아요. 남성분들에게 어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금방 들통날 수가 있다. 어차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 일상을 사는 것은 그게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나의 원래 본 모습을 보여주면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문화 차이 극복. 자, 어떻게 해서 만남까지 이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도 한평생 30몇 년을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이해하고 배려해주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계속해서 고려하는 것. 정말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에서 사는 사람과 이런 생활을 지속한다고 했을 때 그 어려움은 또 다양한 방면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 간의 결합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또 이런 가족 간의 결합이라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크게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 남자분들이 또 보수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요새는 또 시대가 달라져서 아닌 분들도 많이 있지만 보통은 자신도 모르는 그 보수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외국 여자분들이랑 좀 만나다 보면은 본인의 또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 부분이 도드라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 여자분이랑 결혼을 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시집
본 이 외국인 와이프가 제사, 뭐 명절, 잦은 시댁의 연락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나 못하겠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단순히 결혼에 꼴이 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이 생활의 연속, 결혼 생활의 유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한국 여자랑 결혼했을 때 스탑럴커를 만나서 결혼 후에 달라지면 어떡해?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결혼 후의 모습까지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5번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 예전에 막 농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처자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에 들어온 뭐 동남아 여성들, 이런 외국 여성들이 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와서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한국은 내가 가면은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나이가 20살 차이가 나던 30살 차이가 나던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 생활을 2년 정도 유지를 하면 국적을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이룰 걸 이루었으니 더 젊은 남자를 만난다던가, 남편한테 폭력을 유도를 해서 부부싸움을 만들고 나서 홀로 서기를 꿈꾸는 여자들. 이게 옛날 얘기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요새는 다만 남자들도 이제 그런 정보를 알다 보니까 남자들이 더 예민해지고 대응 방법이 생긴 것 뿐이지 그 외국 여자들도 더 진화를 했다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계속 있어요. 심지어 유튜브에만 좀 찾아봐도 국제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자가 뒤통수를 쳤다, 이런 유튜브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나라 간의 정보와 교류가 훨씬 자유롭게 오픈되어 있잖아요. 내가 굳이 알고 싶지 않은 것까지 알 수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런 외국 여성들도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 예전에는 나이가 많고 뭐 20살 차이가 나든 30살 차이가 나든 뭐 경제력만 좋으면 일단 시집을 가겠다라고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또 시대가 변한 만큼 더 영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시집간 베트남 여자의 조언, 그리고 어느 지역이 좋더라, 한국 남자애들을 여기에 가면 만날 수 있더라, 이런 정보 공유들이 만연하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보다 좀 어려운 국가, 뭐 개발도상국의 국가 여성들은 더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들도 더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계산을 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온다는 거죠. 100%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개중에 그런 여성분들이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에 능통하고 그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돌아가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면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잘 만나실 거고 결혼까지 하실 텐데, 요새는 이제 그런 거 없이 맹목적으로 한국 여자들 별로니까 나는 국결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도 많이 하시길래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어요. 제 남동생이 이제 일본에서 한 15년 정도 살았어요. 일본 말도 거의 현지인처럼 하는 수준이고 15년 동안 살면서 제가 남동생의 여자친구들, 일본인 여자친구도 있었고 일본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여자친구도 있었어요. 지금은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올케죠. 그러니까 제 남동생이 말하길 다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는 결국은 한국에서 살고 싶고 같은 한국 여자를 만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일본에서 지내면서도 틈틈이 한국 여자분들과 소개팅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직 준비를 한국으로 하면서 이런 만남에 대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저희 착한 올케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한국 여자라서 뭐 일본 여자라서 그 문제일까요? 뭐 통상적으로 그 나라의 문화에 따른 공통적인 뭐 여자들의 특징이 있겠죠.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사람 바이 사람이다. 내가 한국 여자가 괜찮다, 일본 여자가 괜찮다, 이런 맹목적인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맞는 사람, 나에게 더 괜찮은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다. 한국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들이든지 간에 연애를 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안 맞는 것은 맞춰가고 믿음이라는 단단한 감정이 생겼을 때 만남을 지속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감각 없이 국결이다, 국결이 답이다 이렇게 외치는 남성분들을 보면서 제가
약간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빨리 그냥 인터넷에서 그런 글 그만 쓰고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나 더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똑같은 얘기를 모든 관련 커뮤니티나 유튜브에 가가지고 막 댓글을 달더라고. 이게 무슨 시간 낭비냐고. 확증 편향에서 빨리 깨어나라. 서로 싸우고 혐오하고 그럴 시간에 내 매력을 하나 더 만들고 어떻게 해야 이성에게 더 어필이 될지 매력을 상승시킬 방법을 연구하는 게 내 인생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는 거. 저는 결혼을 했지만 더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결혼을 하고 싶은지, 국제 결혼이 하고 싶은지,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영상은 간략하게 나눠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또 다뤄보고 싶은 주제예요. 저도 좀 흥미가 많았던 주제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의견을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꾹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